상생 임대인이 되면 2년 실거주 하지 않아도, 이 2년 실거주 하기 어렵죠. 그죠? 한번 임대를 놓고 나서 다시 그 임대주택으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임대 놓았던 집에 2년 실거주 하지 않아도 자신이 갖고 있던 이제 주택 중에 최종 주택이 됐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 요건이 좀 어떠한 요건이어야 되는지 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이렇게 발표가 났는데요. 자, 이게 상생임대인에 대한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이 상생임대인이라고 하는 건 우선 기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올려받을 때 다음 계약 시 5% 이내만 증액하는 임대인을 상생임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다른 요건이 부합이 되어야만 상생임대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근데 그전에는 그냥 기존 임대차에서 임차인으로부터 5% 이내의 보증금만 받아라. 그러면은 상생임대인으로서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지만 별로 그거가 효과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요번에 또 새롭게 개선된 제도로 이제 발표가 난 겁니다. 기존에 있던 상생임대인 지원제도에서 개선된 내용이 나온 거예요. 자, 우선 상생임대인 개념.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에 인상해서 신규 계약 체결한 임대인에 대해서 상생임대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번에 개선된 부분에서도 같습니다. 상생임대인 개념은 임대료 5% 이내만 증액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은 맞는데, 자, 그런데 거기다가 기존에는 뭐까지 있었냐면요. 이 상생임대 주택 요건이 그 상생임대 주택이 되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이 기준 시가로 9억 원 이하인 경우였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서울에 9억 원, 기준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이 많이 사라졌죠. 네, 찾기가 어렵다. 네, 그러다 보니까 9억 원 이상 초과하는 주택이 많다 보니까 이거 별로 실효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9억 원 기준시가 9억 원 이하라는 이 부분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 기준시가에 대한 기준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자, 다만, 이제 그거는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주택이 있는데, 상생 임대인이라고 하는 거라고, 내가 주택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A주택이 있고 B주택이 있고 C주택이 있는데 내가 5%를 올려받은 주택은 A와 B인데 만약에 A를 팔고 B를 팔아서 최종 주택이 C가 됐을 경우 자, 이거는 여기 이 C주택 같은 경우는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갖다가 5% 이내에만 보증금을 받은 주택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주택이 5% 이내로만 증액을 받은 주택이 아니라면 이 임대인은 상생임대인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생임대인으로서 그 혜택을 받으려면 그 주택이 5% 이내로만 증액을 상생한 그 주택이어야만 합니다. 최종 주택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주택이 5% 이내로만 증액을 한 주택이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요것도 얘기가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계속 5%만 해야 되느냐?
5% 이내만 증액을 계속 매번 계약할 때 그래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자, 그 부분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렇게 요 요건이 부합되면은 이 조정 대상 지역의 1세대 1주택이라 할지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그리고 2년 거주 요건도 이제 면제를 받는 것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부분에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부분이 요런 요건이 부합된다 할지라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부분은 받을 수가 없었는데요. 자, 이거 또 개선안에서는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 요건 면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거주하지 않다 할지라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거 상생임대인 그 적용 기한이 올해 2022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자, 이거 기한이 2년 더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이 되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자, 앞으로 보증금을 많이 증액을 하지 않을 건데, 그리고 내가 몇 차 1, 2년 사이에 주택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 요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내가 보증금을 올릴 때 차라리 내가 지금 당장 어차피 보증금을 내주는 거라면 다시 내줘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6%, 뭐 7% 올린 것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게 되거나 그러면 좀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덜 받더라도 5% 이내에만 받아도 되는지 그런 부분 좀 잘 고려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생임대인 자격 요건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상생임대인 자격 요건 첫 번째, 임대료가 5% 이내로만 증액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 기존에는 기준 시가 9억 원 이하인데요. 자, 지금은 기준 시가 기준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상생 임대인으로서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 요건은 또 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했고 5% 이내만 증액받았던 그 주택이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주택이 다 정리가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그 한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으면 내가 여기 5%, 요거 5%, 요거 5% 이내만 받는다 라고 해서 이 주택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받고 이 주택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받고 이 주택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받는 게 아니고요. 5% 이내로 올린 주택, 그 주택이 최종적으로 남아있을 때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라면 실거주 2년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상생임대인 자격 요건이고요. 자, 그리고 인정받는 임대차 계약 시점입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다 또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언제부터 임대차 계약을 하냐면요.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그 계약에 대해서 뭐 5% 이내로 증액을 했다. 그러면은 상생임대인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근데 임대차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계약서만 쓰고 요거 나 상생임대인이야 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임대차 계약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요 기간 안에 실제로 계약금이 오고 가야 한다고 합니다. 잔금, 들어오는 이사 잔금까지는 아니어도 실제로 계약금이 오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가 증빙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2021년 12월 20일부터
자,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한 고 임차인에 대해서 5% 이내에 증액을 한다. 그러면은 상생 임대인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근데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할 요건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 주택에 대해서 전세를 끼고 산 주택이에요. 자,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갭투예요, 갭투. 그죠? 갭투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하나의 주택을 이게 전세가 있는 상황에서 요거를 산 겁니다. 그래서 그거 전세가 이미 있는 그 집에 대해서 이제 구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자, 이 사람에게 대해서 여기 이미 있는 사람에게 5% 이내에 증액을 했다. 그러면은 요 주택에 대해서 상생 임대인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생기는데요. 자, 요거 이미 기존에 있던 임차인이 있는 상황에서, 즉 전세를 끼고 산 주택에 대해서 거기 살고 있는 임차인으로부터 5% 이내만 증액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상생 임대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갭투로 산 임차인이 있는 경우 그 임차인으로부터 5% 이내로만 증액을 했다. 그러면은 상생 임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또 이겁니다. 계약갱신권으로 5% 올린 건 안 되는 건가요? 네, 계약갱신권으로 5% 올린 거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5% 올린 거 인정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요거는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자, 사기 전에 있었던 임차인으로부터 5%를 받으면은, 5% 이내로만 받으면 상생 임대인이 되느냐? 근데 안 된다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만약에 2024년 12월 31일이었나요? 네, 요 기간까지, 이 임차인이, 자, 있었던 임차인에게 계약을 했고, 또다시 있는 상황에서, 자, 여기 있는 이제 계약을 증액을 한 걸 한번 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계약 갱신을 할 때 5% 이내로만 보증금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는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임차인 계약, 이게 중요한 게 그겁니다. 임차인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요 임차인이 A라는 임차인이 있었는데, 이 A라는 임차인이 B라는 사람이랑 계약을 한 거예요. B라는 사람이랑, B 이제 주인, 네, A 임차인, 요렇게 관계에서, 근데 C라는 사람이 요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사요. 자, 그런 상태에서 요 임차인에게 5% 이내로만 보증금을 받는다.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임차인은 계약을 B랑 했기 때문에. 자, 하지만 5% 증액하고,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더 계약을 하고, 이 임차인이 이 사람이랑 또 계약을 하잖아요. 자, 계약을 그때 하게 되면 그때 5% 이내로만 받는다. 그러면은 요 매수인, 즉 임대인은 상생 임대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우리 서정님이 또 여쭤보신 거, 계약갱신으로 5% 이내 올린 거 되느냐? 근데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해서 5% 이내 올린 것도, 그것을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를 한 것을 들어준 임대인은 좋은 임대인이다 라고 해서, 네, 그것도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자, 여기 살고 있던 임차인이, 여기 A라는 임차인이 있었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아까 요거 B라는 주인이 있었고, 소유자가 있었고,
자, 근데 요거 매수인이 즉 갭투를 한 매수인이 요 사람을 샀지만, 그러니까 요 사람을 끼고 요 사람이 낸 전세 보증금을 끼고 샀지만 다시 이 사람이 다른 세입자를 들른 거예요. 그래서 C 매수인이 있는 상황에서 자, D라는 새로운 임차인, 새 임차인을 들렸어요. 자, 그리고 새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계약을 재계약을 하게 되는 쯤에 5% 이내로 증액을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처음에 갭투로 산 임차인과 다시 이 사람이 계약을 해서 5% 이내로만 증액했다라고 할지라도 인정이 안 된다는 거고요. 이 사람이 있다가 나가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고 그 세입자로부터 5% 이내로 증액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임차인과 계약하는 경우 5% 이내 증액 시 상생 임대인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혼란스럽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두시고요. 아, 지금 저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혹시라도 그 집에 이미 전세가 있는 집을 구입을 하게 된다. 어찌 하다 보니 그런 주택을 구입하게 된다. 그러면 그 부동산 중개인 사장님께 이 경우는 제가 상생 임대인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상생 임대인이 되는 건가요? 라고 꼭 한 번 더 확인을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 끼고 산 경우의 임차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요런 문제도 생겨요. 그게 뭐냐면 상생 임대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2018년에 임대를 놨다가요. 어쩌지 하다 보니까 그 임차인을 내보내고 뭐 실거주를 하게 된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실거주를 하다가 다시 임대를 놨어요. 그러면 이게 공백 기간이 생기죠. 이렇게 공백 기간이 생기죠. 그러니까는 여기 임대를 놨다가 바로 임대를 놓은 게 아니라 실거주를 했다가 아니면 뭐 비었다가 공실로 두었다가 나중에 임대를 하게 되는 경우, 자, 그때 또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을 받겠느냐라는 부분에서 만약에 5% 이내로만 증액을 했다 하면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임대기간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라 할지라도 기존 임대차보다 5% 이내로만 보증금을 증액했을 경우라면 상생 임대인으로서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자, 요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아까 설명드렸어요. 요거 다 설명드렸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설명을 드렸어요. 뭐냐면, 주택이 이제 다주택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 뭐 아니면 1가구 2주택이든, 이제 다주택자인 경우, A, B, C가 있는데, 요 A라는 집에 살고 있어요. A라는 집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B와 C라는 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 B와 C에는 임차인이 있어서 5% 이내로만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주택들을 먼저 처분하고 얘가 이제 살고 있는 집이 이제 최종 주택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 B와 C는 아니고 이 A주택, 요거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자, 요거는 실거주 하지 않아도, 실거주 2년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그 상생임대 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한다면, 그거 이제 뭐 소유자가 뭐 기존 주택을 오랫동안 거주를 했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조건이 뭐 맞아야 뭐 실거주 2년 요건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다 맞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지,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종 주택이 안 됩니다. 만약에 여기는 5% 이내를 올렸고, 만약에 이 B라는 주택은 어쩌다 보니 10% 보증금을 올리게 된 주택이에요. 근데
나머지 주택은 다 팔고, 주택은 다 팔고,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주택이 또 하필이면 요것도 팔고, 요것도 팔고, 남아있는 주택이 하필이면 요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주택, 자,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상생임대 요건에 다른 조건이 다 부합한다 할지라도 요거 최종주택이 아니고 최종주택이라 할지라도 최종주택인데 5% 이내로 보증금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냐면 결론은 이 상생임대인으로서 혜택을 받으려면 최종주택이 5% 이내로 올린 주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2024년까지잖아요. 그 기간이 2024년 12월 말까지잖아요. 근데 그 기간 지나고 요거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또 들여다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한 번 5% 이내로 증액을 했다. 그 다음에는 5% 이내가 아닌데, 예,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느냐라고 또 이제 의문이 또 막 들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이 막 이제 엄청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자, 그랬을 때는 우선 답변이 한 번이라도 5% 이내로만 증액을 해서 상생임대인 요건이 부합된다. 그러면은 상생임대인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